YTN이 얼마 전에 특종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부정의 내용이 원래 본질을 비껴난 부정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해명은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로 국민들과 스무고개를 할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제 나온 이 국방부의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장교가 수도병원 소속의 간호장교가 출입한 적은 없는데 네. 수도병원이 아니라 이 장교는 해당 간호장교는 서울병원 소속이죠. 지구병원 소속이고 그 당시에 그 의무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출입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근무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은 네. 그 지금 거론되는 간호장교는 청와대에 갔을 수도 있다. 아니 거기 근무를 했으니까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네. 있었다. 네. 그 해당 당일날 그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장을 했다라고 YTN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와대가 그게 아니라고 했죠. 출입 기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 의무실에는 의무실장과 간호장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A라는 간호장교는 현재 미국 텍사스의 의무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있고 미국에 가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지구병원으로 복귀한 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 출국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간호장교 B씨,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6년 의무 복무를 마치고 지금은 전역해서 민간인 신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문제 삼았던 거는 간호장교가 그 시간에 근무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호장교 들어오고 나간 기록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장교는 청와대랑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장 온 적 없다, 출입 기록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국민들한테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입 기록은 없지만 원래 여기 근무하던 사람이라는 건 최초에 얘기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야 사람들이 이것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이야 그 확인을 해준다는 네. 것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 떳떳하다면 그 간호장교는 누구고 그날 어떤 근무를 했고 이 세월호 7시간은 관계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명확한 설명 없이 오히려 이것을 조금 진실을 가리는 듯이 해명을 한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굉장히 그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2명 중에 한 명은 또 미국 특혜 연수, 뭐 특혜라는 뭐 개념을 쓸 수는 없지만 연수를 갔다라는 건데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7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온 이후에 그렇게 미국을 갔다라는 그 공교로운 시점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럼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그럼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간호장교는 어디에 있고 연락을 해서 그날 어떤 행적을 했었는지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국방부나 청와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방부는 나는 모른다. 청와대 확인해봐라. 지금 이런 태도들은 국가기관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은 당연히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런데 서로 책임을 돌리고 모른다라고 하는 답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명이라는 것을 하려면 그 시간에 이걸 안 했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 했어요? 아닙니다. 이거 했다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아니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뭘 했는지를 얘기해달라. 이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 해명과 소극적 해명의 차이는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적극적 해명은 신뢰를 부여하지만 소극적 행위는 그 뭔가 숨기려 하는 불신, 듯한. 숨기려는 그 의혹만 증폭되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조사에서 7시간 관련해서 간호장병은 그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피의자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수소문해서 관련된 사항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때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김장수 주중대사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6차례 또는 7차례, 67차례 통화를 했고 선창을, 그러니까 유리를 깨서라도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발생에 관한 최초 보고는 오전 10시를 지나서 안보실장인 본인이 서면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 넘은 시각에 정정 보고를 드리자 질책을 받았다. 자, 이때 상황은 뭐냐면요. 오후 2시가 넘었을 때 구조자가 처음에 뭐 130 몇 명이었다가 느닷없이 또 160명. 이거 두 개를 합해 보니까 300명 되네. 그럼 다 구조된 거야? 이런 혼선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바로 그게 2시인데요. 이런 오보가 아니죠. 사실 집계를 잘못한 겁니다. 이 언론의 오보에만 너무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그런 잘못된 보고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긴박한 상황에서 서면 보고를 했냐라고 했더니 청와대에 물어보라. 내가 설명하기는 부적합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김장수 대사가 이제서 지금 그때 보고한 거를 얘기를 하고 나섰을까요? 글쎄, 그런 질문에 참 답하기가 어려운 게 말이죠. 네. 지금 간호장교 말씀도 나눴잖아요. 일단 진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진실이 어딘가 있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해명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짜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 질문에 답변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여기는 법적 지식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관계의 문제들이고 뭘 했는지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앞뒤 일의 선후의 문제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때 어디에 계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물론 이제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의료 진료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바로 그 부분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서면 보고를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 아니 그 지금 그 뭡니까 그 서면을 보고했다는 게 예. 아니 이런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서면 보고 하시겠습니까? 청와대 경내에서 차 타고 금방 갈 텐데 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무조건 상식적으로. 직접 오셔서 보고를 받고 아니, 구두 그리고 보고가 아니라 현장 보고를 받아야죠. 일단 그 뭐 국가안보실장이 가고 청와대 참모들이 가고 보고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런 중차대한 엄중한 사고가 났는데 대면 보고를 안 하고 하다못해 통화도 안 하고 이렇게 서면 보고를 했냐 했더니 그건 청와대 물어보라. 이거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6, 7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건데 그것과 또 말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언론에 탓을 돌린다고 했는데 이미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11시 반쯤에. 예. 지금 구조가 다 안 되고 있다는 게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이제 언론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뒤 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국민들은 점점 세월호 7시간에 뭔가 밝히면 무슨 큰 일이 날 일이 있었구나라고 계속 유추하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이 계속 몰고 가는 거니까 지금 아까 뭡니까 그 오늘 그 공소 그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넣지 않겠다라는 것 같긴 한데 예. 결국 특검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은 왜 서면 보고를 했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니까 구두 보고보다는 서면 보고가 더 정확하다, 자세한 보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청와대가 이미 뭐 엊그저께 이제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미 오전에 그 선실 안에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었다는 걸 청와대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서면 보고를 했다는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면 보고는 작성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건 골든타임과 연결이 됩니다. 아하. 서면 보고를 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그 방증을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청와대에 물어봐라라고 한다는 것은 청와대에서만 이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정호성 비서관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막았다. 정호성 비서관이 그런 취지의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신속하고 1분 10분이 아까운 상황에서 서면 보고를 하고 대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보고 체계에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지체된 부분, 그 부분은 청와대의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결국 그럼 세월호 7시간 구조 불이행이잖아요. 구조 불이행에 대해서 청와대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예, 서면 보고, 이 구두 보고, 대면 보고의 차이는 대면 보고는 일단
보고 받는 사람도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서면 보고는 일단 보고하는 사람만 나는 써서 드렸어요. 뭐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읽어보셨는지는 거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교소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